네, 세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무엇을 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만약에 버스 정류장에 혼자 앉아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다가와서 난데없이 커피를 뿌리고 달아난다면 어떤 기분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네, 굉장히 황당하기도 하고 또 위험할 수도 있는 사건인데 계속해서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여성분이 혼자 앉아 계신데 커피를 뿌리고 달아난 30대? 이거 관련된 얘기인데 이게 뭐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였다면서요? 네, 최근 한 달 사이에 창원에서 심야 시간대 버스 정류장이나 벤치에 여성분이 혼자 앉아 있으면 갑자기 커피나 주스를 뿌리고 도망간 이제 범인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고요. SNS에다가 이제 피해를 호소하기도 해서 CCTV 등을 이제 조사를 해서 이제 범인을 밝혔는데 네네. 잡고 보니까 범인이 벌써 10차례나 이런 범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 잡고 보니까 이 범인은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예. 예, 사실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황당하기도 하지만 이게 커피가 아니었다면 네. 만약에 염산 같은 물질이었거나 아니면 아주 뜨거운 커피가 있었다면 이거는 그냥 황당 차원이 아니라 위험한 사건이었잖아요. 동기가 생명 밝혀졌으니까. 위험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예. 이게 이 유해 물질, 뭐 아니면 독극물, 예.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 커피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예. 위험한 상황이 되죠. 근데 범인은 굉장히 지능적으로 그러한 상황은 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종의 소프트 테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생명에 지장이 없이 놀라게 하려는 목적이 더 강했던 것 같고 예. 만에 하나 내가 잡히더라도 법적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또 자신의 전략이기도 하겠죠. 예. 크게 다친 곳은 없지 않느냐. 그럼 뭐 옷을 변상해 드리겠다. 뭐 세탁 비용을 드리겠다.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더 지금 이 황당한 상황인데 일단 위해를 가하진 않으면서 놀라게 하지 않습니까? 예. 인적이 드문 곳에서 황당하게 기분이 나쁠 뿐만 아니라 이건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럼 이제 늦은 시간에 혼자 있는 길은 가기 어렵죠. 공원 벤치라든가 심야의 버스 정류장 이런 곳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럼 이 남성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는가? 네.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기 때문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소프트 타깃 테러 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면식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 여성을 놀라게 함으로써 자신은 만족과 쾌감을 얻겠다라는 아주 이 반사회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범죄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10여 차례의 범행이 드러난 것만 그러한데 예. 계속 강화된다면 강도가 강해질 수도 있다. 예. 이것은 이제 정도가 심해질 수도 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스토킹 범죄가 오래 지속되면 예. 그냥 일반적인 스토킹을 넘어서서 폭력이나 폭행, 이 행사로 갈 수도 있다라고 예. 위험성을 이제 프로파일러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범행은 일단은 조금은 소프트하다는 특성을 갖지만 이것이 다발적으로 벌어졌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것이 중단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조금은 이제 좀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타겟이 된 여성분들은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예. 이제는 집 밖으로 나가기 싫어하게 되죠. 이런 상황이면. 그런 면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몹쓸 범죄다. 좀 엄단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일들이 한두 건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서울역 주변에서는 폭행을 하고 달아나서 이 안면에 뼈가 함몰된 사건도 있었잖아요. 한 2년 됐죠. 예, 예. 그래서 이러한 이게 어찌 보면 혐오 범죄, 예. 사회적으로 자신도 힘들진 모르지만 사회적 약자에게 더 어떤 가해를 하는 행위. 저는 이게 또 어제 벌어진 강서구에서의 고양이 사체 6마리 사건 등 예, 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제 테러 범죄다. 예. 이런 면에서는 조금 엄벌에 처할 수 있는 기준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예.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아이를 상대로, 여성을 상대로, 뭐 동물을 네. 상대로 아무튼 사회적으로 약한 분들에게 이런 대상 삼아 범죄가 이루어진다는 거 위험천만한 일인데요. 앞서 잠깐 최영일 평론가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여성을 대상으로 액체 테러를 가하는 사건.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지속되는 게 문제인데요. 작년에는 이 지나가는 여성에게 계란 흰자와 연유를 섞어서 만든 흰색 그 점액질을 뿌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재작년에는 지나가는 여성의 다리에 검은 잉크를 뿌린 사건도 있었고요. 기억납니다. 예. 네, 또 최근에는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침을 뱉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일이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건 좀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게 사실은
그냥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봐도 처벌이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또 법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범죄가 아닌 이상 강력한 처벌이 어렵다 이런 견해를 내놓더라고요. 네, 사실 이 피해자들이 느낀 공포심이나 아니면 그 놀란 거나 이런 거를 비교해봤을 땐 사실은 현행법적으로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법조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어떤 범죄가 될 수 있을지 보면 일단 몸에다가 커피를 뿌리거나 주스를 뿌렸다라는 거는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거기 때문에 폭행죄 적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옷에 뭔가 물질을 묻었고 그게 훼손이 됐다라고 하면은 재물손괴죄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폭행죄나 재물손괴죄 자체가 법정형이 그렇게 높은 형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에 비해서는 사실은 처벌 수위 자체가 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일을 뭐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을 텐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최선이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이러한 범죄는 이 근접한 시간에 다수의 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피해자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랑 상관이 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 예방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해라라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요. 네. 최선의 방법은 그나마 이제 피해자들을 최소화하는 건데 지금 이러한 범죄의 패턴을 보면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거든요. 네. 한 번에 이제 근접한 시간에 다량의 범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번에 최초의 신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최초의 신고 자체 행위를 봤을 때는 경미하다 하더라도 그게 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신고가 한 번 있었더라도 좀 CCTV나 아니면 탐문수색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잡아서 그 피해자들이 늘어나는 걸 좀 방지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최영일 평론가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지만 이런 범죄들이 계속 여성, 노인, 예. 동물 상대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게 보면은 사회적인 약자들이 본인들이 쌓여있는 분노나 스트레스 같은 거를 적절히 풀 수 없는 수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은 처벌과 별개로 사회 병리학적으로 이게 좀 사회적인 분노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해소 방법을 좀 사회가 연구를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분이 여러 번 이런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근데 만약에 초범이 아니라 재범이고 세 번째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좀 더 강력한 처벌 가능합니까? 네, 최근에 이거 침을 뱉은 사건에 있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고 사회봉사 명령하고 치료 명령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근접한 시간에 10번을 했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상습 폭행이 되고요. 예. 그 이전에 만약 이 사람이 전과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까지 이제 같이 이 양형에 반영이 돼서 형벌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피해자들이 느끼는 일종의 공포감이라든지 어떤 분노 이런 거에 네. 비해서는 이제 박주임 변호사 말씀을 들어보면 재범이나 이제 아무튼 여러 번을 어떤 범행을 하지 않았다면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만족하거나 흡족할 만한 처벌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데 네, 네. 물론 이제 이 건과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스토킹 범죄라 네. 최근에 이제 그런 건 많았잖아요. 스토킹 범죄라든지 소프트 타겟 범죄라든지 심지어 동물을 괴롭히는 행위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보면 법은 꼭 피해자의 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 법은 꼭 사회적 약자의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이런 거 만들 때 맨날 듭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변호사가 계시지만 예, 저는 예. 제일 화나는 게 그런 대목이에요. 예. 법적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스토킹이라고 하는 게 요즘에 제일 젊은 층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런 게 뭐냐면 과거에는 왕따라든가 예. 심리적 타격을 주면 굉장히 그 무력감이 평생 간다는 거거든요. 한 사람의 인생이 붕괴됩니다. 근데 이게 신체적, 물리적 타격이 아니라 심리적 타격이에요. 전 이게 훨씬 더 교묘한 범죄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많이 쓰는 이야기가 바로 가스라이팅이거든요. 예. 이거는 어떤 폭력 범죄로 신고해서 처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예, 예. 조금씩 이 사람을 세뇌시키듯이 성범죄에서는 또 그루밍 범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잘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자신에게 길들이는 이게 굉장히 못되고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으로 봤을 때는 별 피해가 없잖아. 근데 사실은 이 마음이 멍드는 병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그동안 상당히 관대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예. 정말 이게 피가 나는 폭행이어야만 예. 처벌되는 것처럼 잘못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화이트 칼라 범죄라든가 지능 범죄가 고도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조금 더 법이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네. 지금 사회적인 중지를 좀 모아서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유가 필요하면 치료를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줘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피해자의 느낀 고통에 상응하는 정도의 양형은 처해줘야 예, 예. 적어도 형평성이 맞는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트라우마까지도 반영해달라 이런 요구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마음의 멍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는 가해자에 대한 이야기였고 피해자들은 마음에 멍이 들잖아요. 어떤 지원 대책이나 그런 것들이 이어집니까? 사실 이 범인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피해 보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형사 보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청구할 수 있는데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적인 피해 그런 보상이라는 거는 물리적인 피해, 신체적인 피해를 위주로 지금 법제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옷에 묻어 있는 거는 세탁하면 끝나지만 몸에 마음에 입은 상처 같은 경우 사실은 그게 회복이 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피해 말고 이제 속에서 안에서 발생하는 이런 피해들도 어떻게 배상을 할지에 대해서도 좀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치관도 좀 변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바뀌어야 되고 저는 뭐 맨날 이런 그 사건들 만날 때마다 우리가 아무리 선비의 나라라고 하지만 네. 관대할 걸 좀 관대하자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제가 너무 말이 많았네요. 두 분과 사건 큐브 함께했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